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는 예민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민해진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도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민한 상황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1년 사이에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일들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를 피하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부탄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머리가 다 탔거나, 아니면 보험을 해지했는데 전부 다 보험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폭탄의 감정을 뭐 받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들이 얼마만큼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난 괜찮을 거야. 아니면 이 정도 데이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하지 않고. 아주 미비한데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민한 사람이라고 볼 것인지, 상황이 예민해진 건지,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던한 사람들도 상황들이 연거푸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대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방어 기제를 씁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무던한 사람들도 어떤 예민함에 툭 닥쳐서 자기한테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나옵니다. 남이 볼 때,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가 그 정도까지 반응한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 크기 때문에 방어를 치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밖에 활동도 하지 않고 대인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존중해야 되는 문제이죠.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 또한도 이제 어떤 예민한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을 표현을 솔직하게 했는데 그 표현이 시기적절함하고 안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이상화된, 나에 대한 이상화된 걸 그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좀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 표현을 했다고 해서 내 잘못은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를 또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 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에 의해서 파생해서 또 2차, 3차 감정의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녹록한데 삶이 더 팍팍해지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저 또한도 남한테 상처를 안 줬겠어요? 주기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주기도 했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준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한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민함으로 봐야 되는 건지, 상황들이 예민해져서 예민한 거로 봐야 될지, 어, 우리는 제가 말하고자 한 요지는 너무 힘든 상황들이 나한테 닥쳐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제 자신한테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그럴 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가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정말 용기 있는 거야.
누구나 너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 정말 잘하고 있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예민한 것보다 너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너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야. 아주 잘했다고 봐. 그것은 아무나 그걸 선택할 용기를 갖진 않는 것 같아. 라고 자신을 토닥여 주는 방법도 최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어린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내 아이. 내 아이는 위로받지 못해서 사실 울고 있어요. 내가 겉으로 힘들지만 웃고 있으면 남들은 내가 힘든지를 모릅니다. 특히 저는 힘든 표현을 표정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정말 힘든데 어, 남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울고 있는지도 사실 바쁘다 보면은 저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공허한 시간이 옵니다. 공허한 시간이 올 때 내 안에 내가 울고 있었고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나조차도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나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시간을 제가 갖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고 가끔은 이걸 왜 하나? 회의감도 느끼고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 하는지.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장점은 뭐가 되냐면 제가 말을 자유롭게 잘 못하는데 하다 보니 장점은 내가 좀 말주변이 있구나, 생기는구나. 좀 이렇게 낯가림이 좀 덜해지나? 정말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보고 하고 있고 제 마음을 누군가라도 제가 어떻게 말을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어떤 감동을 받고 감정의 흐름에 본인이 어떤 것을 조절할 수 있다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저는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 여튼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예민한 사람일까? 예민해진 걸까? 우리는 때로는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딘 사람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힘들면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살아가기보다 살아내기 위해서, 이왕 태어났으니, 내 생존에 태어났으니, 내 삶을 행복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듬이를 더 많이 세우는 겁니다. 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신한테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